라라라라라. 48년 새로 부임한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를 바꾼 인물이 바로 아르네 슬롯이었다. 바페질리 이후 처음으로 맨유와의 첫 공식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쥔 슬롯. 심지어 그 결과마저 3대0 클린시트. 리그 첫 3경기를 2대0, 2대0, 3대0. 리버풀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이 정도의 임팩트를 가져온 새 감독은 없었습니다. 마마르다슈빌리, 키에사. 누군가를 영입하며 필드 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훈련을 통해 클롭이 남겨둔 스쿼드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선수들에게 빠른 이해를 시킨 슬롯 사단의 코칭 능력과 그들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한 선수단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험난하지만 완벽한 시즌 스타트를 끄는 리버풀. 오늘은 올드 트래포드를 도서관으로 만들어버린 아르네 슬롯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구조. 리버풀 보드진이 왜 아르네 슬롯을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선택했는지는 이번 OT 원정에서 보인 경기력을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압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며 여러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압박 구조입니다.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개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강도의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빌드업을 방해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물이 오로지 수비적인 행동을 통한 소유권 회복이 아닌 공격적인 역습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분야의 정점에 있는 감독 중 하나가 바로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역압박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다. 상대 수비 공간에서 볼 소유권을 잃은 시점이 되려 공격자에게 있어서는 높은 공격 지점으로 인지되어 한두 번의 패스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르겐 클롭이 남겨둔 선수단은 전임 감독인 클롭의 압박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 전술적인 역량과 동시에 개개인의 압박을 위한 신체 능력마저 준비된 상태입니다. 아르네 슬롯은 이미 높은 압박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단을 활용하여 맨유의 빌드업 패턴을 숙지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압박으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4-2-4 수비 포메이션을 가져온 리버풀. 맨유의 빌드업 구조에서의 전진 패스는 높은 확률로 풀백을 향한다. 살라는 맨유의 풀백보다 한 칸 앞에서 위치한다.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카세미르가 볼을 잡게끔 유도한다. 의도적으로 풀백 공간을 비워두며 맨유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게끔 유도한다. 이를 차단하고 곧바로 역습. 이러한 순서로 보시면 편합니다. 바로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리버풀은 4-2-4,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는 맨유의 마이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마킹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빌드업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풀백을 좌우로 와이드하게 벌려 측면에 위치하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3-1-6 구조, 3-2-5 형태의 근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풀백을 측면에 붙여서 고정시켜 둔다는 것입니다. 중앙 전개를 선호하기보단 측면에서의 볼 전진을 우선시하는 편이죠. 다시 돌아가 리버풀의 압박 구조를 보면 나머지 포워드와 10번 소보스 라인은 중앙에서 블록을 형성하며 첫 번째로 마이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향한 중앙 패스 라인 차단, 두 번째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카세미르가 1차 패스를 시작하게끔 유도, 살라와 디아스도 중앙으로 좁혀 측면이 아닌 중앙을 선택하게끔 유도합니다. 이처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측면 패스 공간이 없어 몸을 돌리게 되면 그 즉시 살라는 압박을 시작하죠. 데리흐트에게 패스, 역시나 중앙 패스 라인이 없습니다. 오나나에게 백패스, 오나나가 받는 시점에서 데리흐트는 측면 풀백 쪽으로 전달하라고 손짓합니다. 살라도 압박을 조금 더 당겨달라는 지시를 하죠. 그라벤베르가 마이노와 달로 사이의 압박 타이밍을 봅니다. 오나나는 여기서 측면이 아닌 중앙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보며 중앙 전개를 선택합니다. 이 타이밍에 살라가 대각 패스 라인을 차단하며 압박에 들어갑니다. 살라는 측면이 아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압박하고 카세미르는 소보슬라이가 맨마킹,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 전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좌측을 향해 몸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오로지 중앙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이 파놓은 함정에 걸린 것이죠. 마이누를 향한 패스를 그라벤베르가 커트하며 볼 소유권을 탈취합니다. 곧바로 조타에게 패스. 이 시점에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죠. 풀백이 측면에 와이드하게 벌려있다 보니 중앙에서 볼이 끊어지는 순간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이 크게 발생합니다. 당장 달로또 미친듯이 스프린트하며 수비라인에 복귀하고 있으며 반대편 마즈라이는 디아스를 마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맨유의 빌드업 패턴에서 나오는 와이드한 풀백의 포지셔닝을 역이용하기 위해 살라와 디아스를 좁혀 4-2-4 구조의 수비 포메이션을 선택했고 의도적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혹은 카세미르가 중앙 전개를 선택하게끔 유도했습니다. 미리 함정을 파두고 상대가 중앙 공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무리한 수직 패스를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미스, 평상시대로 풀백으로 향하는 대각 패스를 선택하며 발생하는 미스, 실수를 바탕으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데리흐트가 압박을 받으며 오나나에게 패스를 전달해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맨유의 풀백은
풀백은 좌우로 크게 벌려 고정되어 있으며 디아스, 살라는 풀백보다 한 칸 앞에서 중앙으로 좁혀 있습니다. 조타가 오나나에게 압박, 곧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패스. 볼을 잡은 시점을 보시면 카세미르는 역시나 소보슬라이가 맨마킹을 붙어있고 풀백을 향한 패스 공간은 살라가 좁혀 차단하고 있으며 그라벤베르가 뒤에서 압박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앞뒤로 둘러싸이며 다시 한번 리버풀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옵니다. 내려와서 받아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향해 무리한 수직 패스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그라벤베르는 곧바로 차단. 높은 지점에서 또다시 공격 찬스가 발생합니다.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은 시점에서도 레프트백 달롯은 다시 수비라인 복귀를 위해 뛰어오고 있으며 마즈라위도 디아스와 거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리버풀의 윙어들은 풀백에 마크 없이 센터백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맨유의 빌드업 패턴, 와이드한 풀백을 통한 측면 전진 차단. 두 번째로 윙어를 중앙으로 좁혀 마르티네스, 카세미로에게 무리한 중앙 전개 유도. 세 번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라벤베르의 차단, 공격 마무리. 이러한 리버풀의 조직적인 압박 구조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득점 장면으로 보시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여기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 지급,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오나나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조타는 강한 압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갈리스터는 카세미로 맨마킹,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살라 맨마킹, 그라벤베르는 달론 맨마킹. 마크맨이 없는 마이누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죠. 중앙에서 볼을 받아 전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전달합니다. 코나테, 소보슬라이의 압박, 대각 패스 라인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맨유의 패턴 플레이가 나옵니다. 카세미로에게 리턴 패스가 들어간 시점에서 레프트백 달롯도 측면에 붙어있고 마즈라위도 측면에서 높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풀백에게 전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라벤베르는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볼 차단. 이렇게 되면 맨유는 좌우 풀백을 높이 올린 상황에서 리버풀의 역습을 차단해야 합니다. 리버풀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윙어들을 중앙에 좁게 배치했었죠. 맨유의 풀백들은 이 거리에서 디아스와 살라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라벤베르의 전진, 살라와 디아스는 좌우로 벌리고 있고 조타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며 발을 묶습니다. 소보슬라이, 디아스, 살라 3명의 선수가 프리맨에 놓여져 있고 현재 달로가 마즈라이는 미친듯이 수비라인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라의 오른발 크로스, 디아스, 소보슬라이는 당연히 노마크,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르네 슬롯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풀백으로 시작되는 빌드업 패턴 숙지,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중앙을 거쳐 전개를 하게끔 함정 설계, 세 번째로 중앙에서 볼이 끊길 경우 좁혀있는 살라, 디아스 역습, 네 번째로 복귀하지 못한 맨유의 풀백, 그대로 실점. 두 번째 실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맨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라이트백 마즈라이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카세미루가 자신에게 패스 달라고 수신호를 줍니다. 이는 리버풀이 파놓은 함정이죠. 볼 전개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카세미로가 볼을 잡은 위치를 보시면 이미 리버풀 선수들의 압박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디아스가 빠르게 접근하며 볼 탈취, 메갈리스터가 소유한 뒤 디아스에게 패스, 디아스는 측면에 있는 살라에게 전달, 크로스, 디아스 득점. 너무 쉬운 방식으로 득점했죠. 이날 경기는 리버풀이 오랫동안 볼을 소유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맨유가 볼을 소유하며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전개하게끔 함정을 파두고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볼 탈취,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풀백으로의 패스를 선택하든 중앙 전개를 선택하든 4-2-4 구조에서 좁은 형태로 서 있는 포워드의 역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르겐 클롭이 남겨놓은 선수단의 압박 퀄리티가 그대로 아르네 슬롯 체제에서도 이어진 모습이죠. 아르네 슬롯은 테나가 구성한 빌드업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여러 함정들을 계획하여 3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빌드업을 통한 득점이 아닌 오로지 압박을 통한 득점. 1라운드에서부터 3라운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이 발생하고 있는 리버풀은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르네 슬롯의 게임 모델이 높은 조직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선수들의 이해도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A매치 휴식기 이후 더 기대해봐도 좋겠죠?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